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컨텐츠로 이악 물고 가져온 거는 원티드 랩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원티드 랩 다들 아시죠? 신규 상장주고요. 지금 원티드 랩이 상장하고 난데 주가 추이 어때요? 말 그대로 지금 원티드 랩이 상장하고 난 뒤 현재 주가 추이를 보시면은 상장 당시 반짝하고는 하나, 둘, 자연학화 중이죠. 원티드 랩 상장 당시 무슨 얘기 했어요? 한국의 어려운 단어인데 K 링크드인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요 당시에 많은 경제 채널이나 많은 방송에서 많은 유튜브 컨텐츠에서 링크드인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뉴스에도 그게 되게 많이 나왔었고 이 당시에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개소리지. 신규 상장 때부터도 말씀드렸어요. 링크드인을 뭔 수로 이기냐고. 해외 진출 한 적이라도 있냐고. 그리고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상장 직전에 원티드 랩의 광고 모델이 누구였습니까? 그때 유연성 님이 원티드 랩 광고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원티드 랩 광고 모델은 일반인이에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광고 전에는 홍보비를 이빠이 때려요. 왜냐면 브랜드를 많이 알려야 되거든. IPO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거든. 흥행을 해야 되고 이 기업이 기업 가치라는 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는 네임밸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제일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맨날 말하지. 그놈의 마사지. 지금 2022년까지 실적이 나와 있고 요때까지가 상장 스토리였잖아요. 지금 그 이후에 1년 동안 나온 실적 보시면 어때요? 물론 이게 기업이 어떻게 보면 경기를 탈 수밖에 없고 그리고는 지금은 고금리 시대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분명히 어찌 보면은 실적이 이렇게 내리막을 걷고 있는 게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영업이익 60억, 80억, 90억 나오던 기업이 1년 동안 지금 최근 분기 보시면은 바로 뚝뚝뚝 꺾였어요. 그쵸? 이거는 매출이 감소했다라는 게 일견 경기가 안 좋아서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르게 보시면은 성장성이 없는 경쟁력이 없는 기업을 비싸게 상장을 시켜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장 때는 상장 수급만 즐기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상장하고 난 뒤에 상장된 기업의 1년치, 2년치, 3년치의 재무제표를 보고 난 뒤에 투자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결국 이거를 못 믿기 때문이야. 이거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신뢰도가 낮아지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게 그러면 도대체 왜 상장을 시키느냐? 상장을 시키는 이유는 뻔하지. 남의 돈을 투자를 받아서 그걸로 어찌 보면은 나한테 투자해준 사람들을 엑시트 시켜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하고 난 뒤에 한두 달 동안은 뉴스가 엄청 나와요. 이 21년도 8월에 상장시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증권사가 여기 중간에 껴있어요. 자, 핵심이 되는 거 뭐냐 그러면은 상장 주관사라고 있습니다. 상장 주관사라는 곳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 그러면은 이 기업을 서류를 준비해주는 서류 브로커리지. 서류 대행, 그렇지. 좀 우리가 좀 고급진 용어로 얘기해야지. 서류를 대행해주고 이걸 통해서 뭘 받습니까? 수수료를 받아요. 제가 좀 이따가 원티드의 수수료율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얘가 비싸게 상장하면 비싸게 상장할수록 그에 대한 수수료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럼 비싸게 상장시키려면은 결국 숫자를 예쁘게 만들어놔야 되고 그리고는 상장 전에 그 연예인 제일 핫한 애 데리고 와서 광고 모델로 써야 된다니까 라고 이렇게 옆에서 코치를 하는 거지. 뭔 소리인지 알겠죠? 일부러 시끄럽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난 뒤에 우리는 대박이에요. 우리는 이런 꿈과 희망이 있어요. 라고 하고 난 뒤에 상장시켜놓고는 나 몰라라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파두와 같은 기업도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걸러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증권사는 본인들의 수수료를 벌기 위해서 하는 정당은 모르겠지만 하나의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례에 대해서 누가 때려야 돼? 그거를 KRX가 때려야 되고요. 금감원이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 여기가 못 때린 거였어. 못 때리고 안 때렸으니까 이런 기업들이 계속 튀어나왔던 거지. 얘들은 그냥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니까 규제를 받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 거야. 이거를 증권사욕을 100% 할 수 있냐? 아니죠. 왜? 이거를 안 잡은, 이걸 규제하지 않은,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던 그 시장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된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는 이런 것을 좀 더 우리가 허들을 높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유명한 유튜브 채널이 IPO에 실패했다라는 것까지 나왔는데 앞으로는 좀 바뀌겠죠. 근데 여전히 지금 신규 상장된 기업들의 시가총액 보시면은 신규 상장된 지 5개월, 6개월밖에 안 된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HBM 이슈, AI 이슈가 엮여가지고 조 단위까지 올라가 있어요. 매출 300억, 500억 찍는 애들이. 매출 500억 찍는 애가 조 단위의 시가총액을 보인다? 그러면 걔들은 내년에 매출 2천억 찍어야 돼. 내후년에는 매출 5천억 찍어야 돼.
그래야 지금 1조 수준의 그 시가총액이 인정이 된다니까. 작년 하반기에 신규 상장됐던 뭐 반도체 관련된 아니면은 뭐 파운드리 관련된 반도체 설계 관련된 그런 기업들 쭉 보시면은 엄청 많이 상장됐어요. 걔들 시가총액 다 지금 5천억 1조에 5천억 1조가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반도체 기업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만 딱 꼽아봅시다. 대충 꼽았을 때 우리가 비교할 만한 군으로는 대덕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 얼마예요? 얘 1조예요. 대덕전자가 매출이 1조씩 나오는 애가 1조라고 지금. 시가총액이. 근데 돈을 못 버는 애가 총 1조까지 가 있다니까 지금. 어마어마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는 한투증권이 상장 주관사가 됐습니다. 왜 한투증권이 상장 주관사를 할 수 있었느냐? 상장 주관사도 우리나라에 증권사가 얼마나 많은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한투 있죠. 삼성도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도 들어갈 수 있고요. KB도 들어갈 수 있고요. 신한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키움도 들어갈 수 있고요. 아니면 메리츠도 들어갈 수 있고 미래에셋도 들어갈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증권사 중에 큰 거 보시면은 NH도 있지. IBK까지 있어요. 이 정도 하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벌써 10개 얘기했어요. 10개 중에서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상장 주관사를 선택하냐도 중요할 거 아닙니까? 왜냐면 상장 주관사가 되면 뭐해? 상장만 시키면은 수수료를 땡큐 받아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다시 돌려봅시다.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 아니면은 상장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증권사랑 어떤 식으로 컨택해요? 처음으로 기업과 증권사가 처음 만나는 자리는 스타트업 투자를 받을 때예요. 펀드를 조성해서 우리가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이런 투자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그 벤처 투자를 받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만납니다. 거기서 증권사가 갑이고요. 기업이 을이죠.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여기서 처음 만나요. 그러고는 그 투자를 해준다라는 거는 너네 기업의 미래에 배팅을 한다라는 거고 여기서 투자를 많이 하고 기업과 관계가 제일 좋은 곳이 마지막에 상장 주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상장 주관사가 여러 군데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한 가서도 IPO 할 수 청약할 수 있고 KB에서도 청약 가능하고 삼성에서도 청약 가능하고 하나에서도 청약 가능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 그것 때문에 계좌를 만들어야 된다. 내 계좌에서 청약할 수 있어. 이런 경우 있잖아.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상장 주관사가 하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갑시다. 상장 주관사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겠어요? 기업이랑 관계가 좋아야지. 투자를 해야지. 대부분 미리 선 투자를 한 기업이 상장 주관까지도 끌고 갑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 기업을 잘 키워서 잘 파는 게 하나의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 뭐합니까? 상장 주관사는 기업의 편이겠어요? 주주의 편이겠어요? 아니지. 우리가 투자한 게 있잖아. 그러니 IPO가 하나의 목적이 되는 거고 그러니 숫자를 IPO를 위해서 만들죠. 이 숫자가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건 모르겠고 일단 만드는 거야. 그러고는 상장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이것 때문에 피해보는 개인 투자자 혹은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에 첫 발을 들이자마자 그 개인 투자자들이 다 시장을 떠나게 되는 이 이유가 여기 있는 거라고. 맨날 IPO 해가지고 치킨 한 마리 먹자, 치킨 두 마리 먹자, 고기값이라도 벌자 그래놓고 신문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들 청약하는데 청약 못한 사람들은 막 찾아보면 너무 좋대. 목표 주가가 막 100만 원, 200만 원이래. 그래놓고 투자 떡해. 물려. 실적 안 나와. 실적은 실제로 까보니까 개박살 나고 있어. 그러면은 주식을 안 하지.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마사지는 구조상 있을 수밖에 없다. 제가 원티드랩 처음에 상장할 때부터 얘는 경쟁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근데 경쟁력 없는 기업들이 IPO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리고 심지어 요 기사 말미를 보시면은 참 이게 충격적이긴 한데 요게 그 수수료율이라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이겁니다. 서류 대행 수수료, 요 상장 수수료. 보통 얘가 1조 단위로 상장을 하면은 한 300억 번다라는 거예요. 1조짜리 딱 상장되면은 상장가 1조 딱 나오면은 한 300억 번다는 거야. 1조짜리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2년씩 작업치거든요, 이거. 작업을 그냥 이거 3개월 치고 6개월 치고 아니에요. 최소 2년이에요. 2년 동안 이거를 서류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는 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IPO 돼서 상장사가 되면은 회계 다 다시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과거 5년치 회계 자료 다 검토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 스토리만 만든다고 글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계관을 만들어야 돼. 되게 복잡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00억짜리 하나 성공했어. 그러면은 30억 버는 거예요. 5천억짜리 딱 하나 성공했어. 그럼 얼마? 그러면 150억, 많이 벌면 한 250억 그렇게 버는 거야. 담당자가 회사 와서 상주한다 아니면 2년 동안 그쪽으로 출근하는 거야. 담당자가 본인은 증권사 사람인데 그쪽은 그 IPO 시키는 회사로 출근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 IPO를 위해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서류는 어떻게 해야, 이건 이 정보는 어떻게 공개하면 안 된다, 이거는 바로 부풀려서 공개해야 된다, 그거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이돌 만들기 프로젝트 하는 거야. 아이돌이지 진짜로. 아이돌 데뷔시켜야지. 근데
제가 원티드랩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원티드랩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여기 상장 당시에 이거 잘 기억하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수수료가 8%였어요, 이거. 왜 수수료가 8%일까? 왜 얘는 다른 데보다 더 비싸게 주고 상장을 시켰을까? 원티드랩만 이랬을까? 요게 수수료가 다른 기업보다 높았던 이유는 뭔가 많이 힘들었고 뭔가 증권사에 많이 내줬어야 된다라는 거고 상장 자체가 어려웠다라는 거잖아. 뭘 많이 손댔기 때문에 이걸 8%나 된 거야. 이게 아무리 상장 IPO 이게 이렇게 뜨문뜨문 발생하는 이벤트라고 하더라도 대충 시장의 수수료는 다 나와 있잖아. 8%나 수수료를 줘가면서 상장시킨 이유는 하나예요. 이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이렇잖아요, 지금. 결국에. 결과가 지금 이제 나왔잖아. 상장 2년 넘었잖아. 답 나온 거 아니냐고 이러면은. 이런 경우가 너무 많고, 결국 지금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죽은 주식 된 거예요. 거래량 7억 5천. 그리고 제가 또 오늘 보니까 뉴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 이 와중에 또 죽는 거야. 3월 8일자 오늘 뉴스입니다, 이거. 주식 매수 선택권이 15만 주 추가적으로 상장된다. 이거는 뭡니까? 이 기업의 창립 멤버들, 임원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회사 내부 규정으로 매수 선택권이 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스타트업을 처음에 시작했던 그 멤버들은 스톡 옵션 받았던 거를 옵션 실행하고 그러고 난 뒤에 15만 주면은 그죠? 15만 주. 이미 이 기업이 그 주식 물량이 꽤 많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900만 주. 얼마 돼? 900만 주면 얼마 안 되는데. 와, 씨. 이게 추가적으로 상장이 됩니다. 15만 주 8,000원으로 따져보시면은 12억이에요. 아까 누가 그랬잖아. 야, 10억 있으면 이라고. 12억입니다. 그러면은 저거를 시장에 또 던지겠지. 그러니 요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이게 15만 주에서 또 끝나겠어요? 뒤져보면 더 있겠지. 그전에도 더 있었겠지. 근데 상장을 시켜놨으니 상장 과정에서 창립 멤버들, 어이, 고생했어. 우리 이제 드디어 성공했어. 이러고 받고 나가는 거예요. 상장이 목표가 된 이유가 상장을 목표로 하는 이 기업들이 많은 이 우리나라의 스타트업판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가 이겁니다. 상장하고 난 뒤에 더 올라가야지, 뭔가를 보여줘야지. 상장하면 끝인데 뭐. 우리 나 상장사 대표인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어찌 보면은 이 원티드랩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스타트업 전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안 속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로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고 기만하는 행위고 여기에는 본인이 아무리 투명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다른 사람의 돈을 투자받은 거기 때문에 3% 얘기도 좀 하자. 3%가 IPO를 주식 얘기하고 증권 얘기하고 아침마다 뭐 5천 명, 만 명씩 되는 사람들이 라이브에 들어와가지고 보고 구독자가 200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채널이 주식 얘기하는 채널이 IPO를 한다라는 거는 진짜 이거는 주가 빠지면은 아침마다 주식 얘기하는데 주가 빠지면은 그 감당이 되겠어요 채팅창이? 3% 야 정프로 주가 관리 안 하냐 김프로 뭐 하냐 지금 아침마다 채팅 올라와. 상장했다고 해도 맞잖아. 아침마다 주식 얘기하는 밤마다 주식 얘기하는 매일 월화수목금 주식 얘기하고 유튜브에 매일 영상을 몇십 개씩 몇백 개씩 올리는 그 채널이 그럼 댓글마다 오늘 주가 2% 올랐고요 2% 빠졌고요 주가 관리 안 하냐 IR 담당 누구야. 야 이거 그 IPO 한다라는 거 이거는 진짜. 근데 왜 IPO를 한다라고 결정을 했겠어요. 3%도 외부 투자를 받았거든. 상장을 한다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3%가 여기서 더 성장하면 상장할 수도 있지. 온라인 교육 사업하고 오프라인 강의 사업하고 진짜 무슨 경제 플랫폼이 돼서 이게 비전이 커지면은 정말 사업이 커지면은 뭐 한국경제TV도 상장돼 있는데 3%TV도 상장할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상장 타이밍이나 기업 규모나 지금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슈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시면은 이 IPO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내 돈으로 투자하면 IPO 하든 말든 거 내 결정이에요. 근데 외부 투자를 받았잖아. 증권사들 투자를 받았잖아. 이미.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투자자들은 둘 중 하나예요. 너네가 우리한테 돈을 내놔. 그리고 네 하고 싶은 사업해. 그거 아니면은 우리 엑시돼야 되니까 빨리 IPO 해. 둘 중 하나 선택을 하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미 투자를 받을 때부터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주냐 그러면은 너네 기업 가치가 2천억이야. 근데 우리가 너네한테 200억을 지원해줄게. 그리고 지분 10%를 내놔. 미리 가치를 뻥튀기 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투자를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3%를 2천억짜리 회사라고 본인들끼리 평가를 해놓고 200억을 지원을 해요. 그리고는 지분을 10%를 받아가. 자 그러면 10% 주주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이게 10%씩 막 지분을 팔다 보면은 지분 가진 사람 투자자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는 옵션이 있습니다. 몇 년 몇 월까지 상장 못하면은 돈 다시 돌려줘 라는 옵션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몇 년 몇 월이라는 이제 시한부 인생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면 200억 뱉어내야 돼요. 근데 200억이 남아있냐고. 인건비 주고 시설 투자하고
다 했는데 터지면은 빚더미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결국 스타트업 업계가 얘들만 돈을 버는 구조예요. 상장에 실패하면. 상장에 성공하면 여기도 돈을 버는 구조지. 그러면은 이 폭탄은 주주들이 소위 말하는 시장에서 주식 산 사람들이 폭탄 맞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는 한 몸이 돼서 IPO를 위해 달린다? 아니에요. 얘들이 IPO를 위해 달리는 거지. 여기는 채찍질을 하는 거고. 물론 완전히 배째라 부도나버리면은 이 돈 날라갑니다. 맞지? 그러면은 저 외부 투자해주신 그 사람들도 엔젤 투자한 사람들도 돈 다 날리는 거 맞아. 근데 여기도 펀딩하는 거고 여기도 여러 군데를 동시에 투자하잖아. 외부 투자자 말 그대로 저 엔젤 투자자 스타트업 투자자들도 이거를 되게 많이 깔아놓으면서 위험을 분산하는 거고 한 놈만 터지면은 10배 20배 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말로 해서 200억이라고 적어놨지 처음에는 5억 단위부터 시작합니다. 5억 10억 투자예요. 잘하냐? 잘하네? 20억 투자. 잘하냐? 잘하네? 50억 투자. 이런 식으로 점점 가치를 키워주는 거야. 그러면서 지분은 계속 확보해가는 거지. 여기는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 구조가 결국 IPO 시장까지 이어지니까 IPO를 무조건 비싸게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럼 다시 돌아갑시다.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마사지를 예쁘게 하고 숫자를 최대한 만들어서 숫자가 최대한 잘 찍힌다라고 판단됐을 때 IPO를 때리는 거지. 반대로 말하면은 제일 잘 나갈 때 IPO 시키고 그 다음은 없지. 숫자가 더 찍힌다, 더 비싸게 IPO 할 수 있다 그러면 더 비싸게 더 비쌀 때 IPO를 시키겠지. 신규 IPO를 건들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제일 예쁠 때 그냥 내보내는 거야. 더 예뻐지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될 때. 그러니 신규 상장주는 제발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원티드랩을 제가 언젠가는 한번 말씀드려야지 하다가 이번님은 저런 거에 발 담지 마요. 제가 저런 게 꼴배기 싫어서 방송을 한다니까요. 진심.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알지 않아요? 나는 내 성격상 몰라 한 1000억 준다 그러면 할 수도 있어. 1000억 준다 그러면 내가 할게. 그러고는 당근을 흔들면서 할게. 야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당근을 흔드는 컨텐츠입니다 이러면서 내가 얘기할게. 1000억 받았다고. 1000억 받으면은 제가 솔직하게 1000억 받으면 한다. 그 정도 받으면 해야지. 그 맞지. 내가 주식회사 테이바 대표로서 1000억을 입금을 한다. 그럼 내 회사 IPO 시켜야지. 내 회사 IPO 시켜가지고 자사주 매입소가 열심히 하면서 우리나라 이런 회사가 있다 보여주면 돼. 메리츠처럼 1000억이면 걸만하다. 1000억이면 해볼만해. 당근 흔들면서 할게요. 오늘도 돌아온 당근 컨텐츠. 두 번째 당근 컨텐츠입니다. 자, 매출 2,000억? 이럴 수 있어. 근데 저는 진짜 이런 꼬라지 보기 싫어서 나는 이거를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니까. 주식시장 10년 동안 벌긴 벌었어. 근데 5년은 개꼬라 박았다니까. 5년 동안은 아무리 매수하고 매도하고 공부해도 아는 게 없어. 배우는 게 없어. 그 5년 시간이 너무 헛되잖아. 그래서 씹우는 거예요. 사기꾼이 너무 많아서. 우리 형 지금이 가장 잘생기고 돈도 잘 벌고 전성기 같은데 왜 연애시장에 입부 안 해? 더 돈 잘 벌고 더 잘생겨질 거거든. 죽일까 진짜?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원티드랩 주주분도 계실 수 있는데 주주분도 계실 수 있고 물려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원티드랩 관계자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불편함에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규 상장이 최근에 너무 많아요. 최근 1년 사이 신규 상장된 주식들 이 그래프 그리고 있는 기업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나마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은 괜찮다 치자. 대기업 계열사는 괜찮다 치자.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아무 백도 없이 상장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제발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야 10개인데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 읽어야겠다. 연애보다 방송이 우선입니다. 화이팅. 예스. 내 행복보다 너네 행복이다. 아이고 저 이기적인 생. 진짜. 자 아무튼 다시 보기 좀 잘라놓고요. 원티드랩 속이 타네요.